자, 지난 모의고사네요. 2013년 시즌이었습니다. 2013학년도 3월 모의고사입니다. 질문사항 뭐 있을까요? 첫 번째 거 2번 말하는가? 5번이요. 5번. 5번 문제. 네. 네, 5번 한번 볼게요. 5번 그림 가나는 한반도의 지질 명소를 나타낸 것을 해봤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지질 명소 하면서 백두산과 그리고 설악산을 준비했어요. 기본적으로 얘는 신생대 그리고 백두산은 화산이잖아요. 다 산암입니다. 그러면 설악산은 얘는 심성암 되는데요. 중생대 심성암 지역이었습니다. 즉 중생대에는 지하 깊은 곳에 있다가 위에 그들이 깎여 나가면서 이제 들려 올라왔다라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가의 정상에는 칼데라호가 있으면서 이제 백두산 천지는 칼데라호입니다. 칼데라호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하면 화살이 터졌잖아요. 네. 그럼 밑에 마그마가 빠져나갔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 밑에가 비어있으니까 자체 무게에서 붕괴된 거예요. 이걸 칼데라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칼데라하고 비슷한 그러나 조금 다른 말이 뭡니까 하면 화구호가 있어요. 화구는 화산 터질 때 윗뚜껑이 날아가잖아요. 그 뚜껑 날아가는데 물 보이면 화구호라고 불러요. 요 놈은 백록담. 백록담, 한라산 백록담은 그래서 화구호예요. 반면 백두산 천지는 칼데라고 해요. 화산 터지는 걸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대체로 규모를 보면 칼데라의 규모가 화구보다 커요. 알겠습니까? 백두산 천지는 규모상 한 4km 정도 됩니다. 반면 백록담은 두개로 한 500m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가의 정상부에는 칼데라호가 있어요. 백두산 천지는 칼데라호가 맞습니다. 가나 모두 고생대 겁니까? 하는데 백두산은 신생대고 설악산은 중생대 겁니다. 이 얘기는 이렇습니다. 가나 모두 화산 분출입니까? 했어요. 분명히 신성하면 화산은 맞아요. 근데 화산 분출이에요? 화산 분출은 아니에요. 화성암은 맞아도 화산 분출은 설악산 쪽은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네. 자, 5번 해봤습니다. 또 다른 질문? 2번 문제요. 2번 우리나라 여러 가지 지형을 나타냈네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한반도 지형을 볼 때 화성암 지대도 있고 회적암 지대도 있고 견성암 지대도 있는데요. 새로 들어온 학생들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가 되지 못한 학생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내용 설명 한번 할게요. 우리가 화성암을 구분을 해본다면 화산암과 심성암이 있습니다. 심성암으로 구분됩니다. 화산암은 지표 근처에서 급격하게 식어서 세립질 그리고 주상절리가 발생합니다. 기둥 모양의 주상절리가 발생하는 거고요. 반면 심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 천천히 쉬다 보니까 얘는 조립질입니다. 그리고 지하 깊은 데 있다가 앞면 높은 데 있다가 이제 드러나서 올라오다 보니까 판상절리가 생겨요. 우리나라 시대를 생각해 볼 때 선 캄브리아 시대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화산암은 신생대 겁니다. 그래서 독도, 울릉도, 제주도 이렇게 터지는 화산섬의 순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신생대 화산암이 된 이유는 뭡니까 하면 중생대 우리나라도 화산 터졌어요. 다만 그 화산암들은 풍화에 약해가지고 금방금방 풍화되어서 그래서 사라져서 없어요. 심성암은 중생대 것인
대부분인데요. 저기 보다시피 설악산, 금강산 이런 쪽이 있습니다. 그 외에 북한산, 광산 해석받는 그룹들도 역시 신성하면 되겠습니다. 퇴적암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것은 퇴적 구조. 퇴적 구조는 건열, 사층리, 점이층리 뭐 이런 놈들이 있습니다. 몇 놈들입니다. 그 외 층리와 화석을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퇴적암인데요. 고생대 퇴적암은 우리나라에 강원도, 태백, 충북, 단양에 이쪽에 고생대 퇴적암들이 많은데요. 여기는 주로 석회암들이 많습니다. 삼엽충 화석들이 많이 있어요. 삼엽충이라는 놈은 물속에 살았을까요? 물밖에 살았을까요? 당연히 물속입니다. 물속에 살았어요. 근데 강원도 태백 죽을 때가 되니까 태백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죽었다. 말돼?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래서 얘는 해성층, 즉 중생대 태백, 강원도 태백 이런 쪽은 한 물속이었어요. 그러다가 융기되어서 지금에 와 있는 거예요. 반면 중생대 퇴적암으로는 남해안 지방에 있습니다. 경남 고성에 공룡 발자국 화석들, 공룡 경로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얘를 보면 공룡 발자국이 찍히려요. 발자국을 찍으려면 어떤 재질에다가 찍어야 발자국이 만들어질까요? 자갈일까요? 모래일까요? 진흙일까요? 진흙이겠죠. 진흙이 찍어야 발자국이 퇴적암으로 남을 것입니다. 진흙이 퇴적되어서 만들지 않을까? 이쪽은 쉐일층이 많습니다. 마지막 공룡 발자국 화석들이 많다는데요. 물에다가 발자국 찍으면 이게 남을까요? 아니요. 안 남죠. 그래서 이거는 육성층이라는 게 있는데요. 즉 강이나 호수 그 주변의 진흙에다가 공룡이 발자국 찍어놓고 그게 또 퇴적된 부분들입니다. 신생대 퇴적암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제주도 수월봉이 대표적인 우리나라 신생대 퇴적암 지층이에요. 근데 이 퇴적암은요 화산재가 쌓였어요. 화산재가 쌓인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지? 은회암이나. 은회암과. 근데 화산재가 쌓이다 보니까 뜨거운 화산재가 쌓이다 보니까 여기 제대로 된 어떤 화석은 없어요. 대신 제주 수월봉에는 세계적 규모의 은회암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변성암은 주로 성캄브레트 변성암이 많은데요. 인천 앞바다의 대이작도, 백령도 또는 군산 앞바다의 고군산 분도 이런 놈들을 볼 수 있고, 변성암은 특히 압력방과 수직한 방향의 염리가 더 발달하면서 특히 편마암 계열에서 많이 나오는 편리, 편마 구조 이런 쪽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리산도 성캄브레트 될 건데요. 얘네들 보면 변성암들, 특히 광역 변성을 받은 놈들은 풍화에 매우 강해요. 인천 앞바다의 대이작도, 우리나라에서 한 22억 년 정도 된 가장 오래된 암석이 인천 앞바다 대이작도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번 문제 먼저 설명하고 잠시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 2번 문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A를 봤습니다. A, 퇴적층이라고 되어 있네요. 다음 B, 석회동굴이 있고요. 다음 C, 다도해가 있네요. 그래서 A, 퇴적층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퇴적층에는 층리 구조가 보여야 되죠. 알겠습니까? 다음 미연, 요 석회동굴 주변에 카르스트 지형이 나오니까 하는데요. 카르스트 지형은 석회동굴도 있고 그 석회동굴이 무너져 생긴 돌리대와 같은 그런 구조가 있는 곳을 얘기하는데요. 당연히 옳은 말이죠.
석회 동굴이 생기는 화학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매우 익숙할 건데요. 탄산칼슘 솔리드에 물과 이산탄소가 섞인 지하수가 들어가면 이 탄산칼슘이 어떻게 하면 녹아요. 그래서 탄산수소칼슘은 액큐어스 물에 녹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석회암이 녹아서 만들어진 빈 동굴을 석회 동굴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반면 이 반응은 역반응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 역반응이 일어나서 탄산칼슘 재결정이 천장에 만들어집니다. 종유석이라고 부르겠네요. 그들이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탄산칼슘이 돌들이 이렇게 솟구쳐 올라와요. 석순이라고 그러죠. 그 두 개가 붙으면 기둥주자 써서 석주라는 이름을 써요. 그래서 이거는 탄산칼슘의 화학적 풍화, 즉 화학적 풍화로서 용해 과정입니다. 탄산칼슘 용해 과정입니다. 참고로 이런 화학적 풍화는 고온 다습한 지역에서 훨씬 많이 생기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이 석회동굴 유네스코 지질유산으로 지정되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석회동굴은 전 세계에 흔하고 널리고 그리고 동남아 가면 이거 우리나라의 규모보다 이거 수백 배 더 큰 석회동굴이 널렸어요. 우리나라 석회동굴은 이거 뭐든지 크게 자랑할 만한 그런 큰 석회동굴을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나중에 제주도의 용암동굴 특히 나중에 제주도 용암동굴 나오면 한번 대상해 줄게요. 거기는 아주 특수한 지형이 있어서 유네스코 지질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용암동굴이 하나 있어요. 다음 C는 융기에 의한 지형이니까 했어요. 자, 우리나라는 동해 쪽은 융기에 의한 겁니다. 우리나라 동해안 쪽은 융기 지형이에요. 바다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땅이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요 파도가 치여서 이렇게 깎여요. 해절벽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깎였어요. 땅이 융기해야 되는데 융기된 그림을 그리게 해서 바다를 내릴게요. 그럼 또 이렇게 깎이죠. 또 융기됐어요. 바다를 내릴게요. 또 이렇게 깎여요. 이해했어? 그래서 바닷가에 보면 이렇게 깎이고 한 이런 지형들이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정동시대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해안 단구라는 이름을 쓰는데 정동시대 해안 단구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건 동해안이 들렸다, 융기됐다는 거예요. 보다시피 강원 태백 이런 쪽은요 예전에 바다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동해 쪽은 들려 올라가는 지역이에요. 반면 우리나라의 남서해안 지역은 침강 지역이에요. 침강, 그래서 바다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름은 분명히 산이죠. 근데 땅이 내려앉았어요. 자, 땅이 내려앉는 걸 이걸 내려서 그림 그리니까 그러니까 물을 올릴게요. 이게 이제 산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이제 섬이죠. 네. 섬을 한자로 어떻게 씁니까 하면 도. 예, 이렇게 씁니다. 이 산 이렇게 해서 섬도자를 내요. 그럼 이런 섬이 많이 있어요. 그런 바다를 뭐라 불러요? 예, 많은 섬이 있는 바다. 네요. 다도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나라 남서해안은 이런 다도해 또는 니아스식 해안. 니아는 강을 뜻하는 거고요. 스는 복수형이에요. 그란식. 보세요. 니아스식 해안이 많은 요 남서해안은 침강지역이에요. 그래서 다도해는 융기가 아니라 침강이다 하겠다고요. 즉 우리나라 한반도는 동해 쪽은 들리고 남서해 쪽은 침강된 그런 지형이에요. 이해됐어요? 예. 니아스식 해안이 또 대표적인 하면 뭐 피란드 길에 보면 피오르드라는 것들 있죠. 네, 그런 것들 역시 침강지역이에요. 자, 2번 얘기들이 좀 양이 많네요. 정리해 주십시오.
선생님 그 카르스트 지형이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카르스트 지형은 이런 석회암들이 많이 녹아서 석회 동물도 생기고 그 석회 동물이 묻어져 생긴 돌리네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지형들을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불렀어요. 이거 초등 4회에 나와요. 이거 보면. 아 맞아. 저 사회 시간에 맨날 자가지고. 짱입니다. 그거잖아. 신고 싶고. 사회 정리하십시오. 사회 내기를 해야겠어. 정리하세요. 다 쓰기 힘들면 사진 찍어서 집에서 나시면 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옛날에 우리가 선생님들 3회 포함해서 처음 할 때 한번 이런 소개해 줘가지고 두 번째 할 때 온 학생들이 여기 이걸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2번 해봤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한번 해볼까요? 3번 하겠습니다. 3번 문제요. 3번 강수량과 기온자는 풍화작용의 종류를 나타냈습니다. 했네요. 자, 풍화라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준다면 과학적 풍화와 기계적 풍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기계적 풍화가 있습니다. 화학적 풍화는 앞에서 한번 소개됐네요. 뭐예요? 용해 과정이 있었죠. 그 외에 산화 과정도 있겠고요. 가수, 분해 과정도 있어요. 그래서 장석이 여러 가지 물이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등등등 해서 가수, 물을 집어넣어서 분해된대요. 그렇게 하면 고령토까지 가는데요. 고령토가 돼서 우리나라 경남 지방 이런 데 보면 고령토 산지가 많아요. 도시락에 만들고 하는. 여기는 온대 지방에서는 고령토까지 가는데요. 만약 열대 우림까지 가면 이게 좀 더 심해지네요. 그렇게 해서 알루미늄 원광에 해당하는 보크사이트가 만들어집니다. 알루미늄 원광이에요. 산화 알루미늄 덩어리예요. 산화는 뭐 그런 따라죠. 뭐 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산소, 물과 집어넣어서 FeO라든지 FeOH2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용해 과정은 대표적으로 탄산칼슘 용해 과정인데요. 결국에 이런 화학적 풍화는 고온 가스판 환경에서 화학적 반응이 다 잘 일어나죠. 반면 기계적 풍화는 그냥 단지 깨지는 것들인데요. 화학 반응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결작용이 있네요. 물하게 재밌게도 얼면 부피가 커지면서 암석 틈을 물이 들어가서 얼면 부피가 커지면서 암석을 쪼개요. 그렇게 쪼개져서 만들어진 걸 텔레러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위작용이 있는데요. 박은 얇게, 위는 떨어진다. 암석이 얇게 층층 이렇게 떨어지는 걸 얘기해요. 처음에 굉장히 깊은 압력 큰 곳에 있다가 이제 유분기 되었을 때 압력이 작으니까 암석의 부피가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 늘어날 때 완벽하게 균형이 늘어지고 그래서 얇게 방위가 되는데 특히 심성암에서의 환상절기가 방위의 대표적인 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계적 풍화는 한랭 건조한 데서 일어난대요. 문제는 이 화학적 풍화가 일어나면 기계적 풍화가 더 잘 일어나고요. 또한 기계적 풍화가 더 잘 일어나면 화학적 풍화도 똑같이 잘 일어나는, 즉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이거 말고도 생물학적인 풍화가 있어요. 근데 생물학적인 풍화는 말을 보고 화학에 또는 기계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나무 뿌리가 자라면서 암석을 부서뜨렸어. 화학이야 기계야? 기계적 풍화예요. 지은류가 산성물질을 분해하면서 암석을 녹여요. 그러면 화학적 풍화라고 쓸 수가 있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강수량과 연평균 기온을 따라서 나타내는데요. X축이 뭡니까 하면 강수량축인데요. 영강수량이 센티미터 단위로 나오네요. 이쪽은 다습한지역이 되겠네요. 연평균 기온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10도씨, 20도씨 이쪽이 고온이네요. 알겠습니까? 되셨나요? 네.
예, 나는 테일러스가 나타냈답니다. 그러면 물이 동결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네요. 연평균 기온이 낮을수록 기혈 풍화보다 화학 풍화가 더 우세하다? 그렇지 않죠? 네. 기온이 낮으면 화학 풍화가 더 우세할 수가 없어요. 기온이 높을수록 해야 됩니다. 되겠나? 네. 뭐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 연강수가 많을수록 화학적 풍화 작용보다 기계적 풍화 작용이 더 우세하다? 연강수가 많으면 화학적 풍화가 더 우세하죠. 연강수가 많으면 화학적 풍화가 우세하게 일어납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나의 테리어스는 한랭 건조한 환경이다 보니까 B의 환경에서 A는 고온다습한 지역이죠. 되겠나요? 네. B, 한랭 건조한 지역에서 좀 더 잘 일어났다. 테일러스는. 확인되나? 정리해 주십시오. 이 풍화는 여러분들 세페이지 303권 챕터 8에 풍화 단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을 4컵이나 마셨어요. 나 3번 풍화에 대해서 소개해봤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자, 다른 질문 더 뭐 해볼까요? 아니요. 10번 문제요. 그림 가나는 두 종류의 해양 자원을 나타냈어요. 합니다. 하는 망간인지는 단괴를 얘기하네요. 여러분 망간이라는 것 자체가 망간인 자체가 금속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광물 자원들을 볼 때 광물이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용집되어 있는 장소를 광상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광상. 우리가 지각에 철이 많다 하지만은 특정 지역에 좀 더 철이 많이 모여있는 철의 함유량이 많은 그런 것을 우리는 광상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데요. 이 광상은 결국엔 돌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동일해요. 돌의 종류가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처럼 광상 이놈도 화성 광상, 퇴적 광상, 그리고 변성 광상 이런 걸로 불러요. 화성 광상은 주로 금속 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맥이 만들어지는 것도 노다지 금맥이 만들어지는 것들도 금속 광상, 화성 광상 쪽이에요. 주로 금속들이에요. 그럼 퇴적 광상 뭐 있습니까? 한데 그 금이 풍화 침식에 의해서 가루가 되어서 모래에 섞였어요. 뭐라 불래? 네? 금이 모래에 섞여 있어요. 사금. 사금. 사철. 철도 모래에 섞인 것들이 있거든요. 알겠습니까? 이것들은 퇴적광산 쪽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망간이 단계도 수심 깊은 곳에서 이런 금속 성분들이 퇴적되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망간이스 단계도 퇴적광산 쪽입니다. 반면 변성광성은 열과 압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대표적인 변성광성이 구경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리고 풍화 침식을 통해서 만들어지다 하니까 요 고령토 같은 것들도 퇴적광산으로 쓸 수 있겠군요. 이해됐습니까? 우리가 자원은 광물 자원도 있고 에너지 자원도 있네요. 에너지 자원은 뭐 석탄, 석유, 뭐 또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이제 에너지 자원이라고 이걸 쓸 수 있겠죠. 그 외에 좀 짭짤하지만 뭐 수자원, 물레 대한 토양 자원
이런 좀 잡다한 자문이 플러스 알파 있습니다. 짜파게. 그래서 망간 단계가 있어야 되고요. 나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인데요. 요거는 CH4 메테인이 물에 둘러싸여 얼음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대해서 노출 문제가 하나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보시면 모르겠다. 그래서 가스 하이드레이트 메테인은 이쪽에 천연가스 성분들이에요. 이거는 에너지 자원에 해당할 수 있겠죠. 물론 모두 다 차가운 심해 수심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가는 심해지에 분포한다 맞고요. 그래서 요 망가지 단계 같은 경우에가 태평양에 우리가 이제 개발권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요 망가지 단계를 캐면 안 된다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심해의 산소 농도가 생각외로 높아요. 그래서 과거 우리는 심층수단이라서 그린란드 인근에서 해수가 심층으로 내려가서 가라앉아서 그리고 남극해에서 밀도가 높아진 놈들이 가라앉아서 심층수단을 이루면서 심해의 산소 공급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즉 수심에 따른 산소 농도는 요런 그림 그려지는데요. 그래서 이쪽의 산소가 생각외로 많은 것은 심층수단 쪽에서 공급된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학자들은 요 망가니스 단계 같은 놈들이 금속들이 이게 하나의 금속은 아니거든요. 여러 금속들이 있으면서 물 전기분해서 산소 공급해 주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의견 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가니 단계를 캔 지역은 산소 농도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최근 들어 나왔어요. 물론 이 시험 문제가 나올 때의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 최근 들어서 얘기해요. 그래서 심해 산소가 공급된 그래서 결국엔 물속에 산소가 공급된 게 광합성 세균 사이노박테리아에 의한 것만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주류 의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합성과 상관없이 산소의 공급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일단은 지금은 이 얘기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가는 심해져야 있는 거 망가있다는 게 맞고요. 니은 나는 좋은 저압입니까? 근데 가스하이드레이트는 고압의 환경에서 고온이죠. 좋은 고압의 환경에서 만들어져요. 저압 상태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스하이드레이트가 동해 독도 인근에 많이 매장되어 있다고 우리가 알려졌는데요. 뭐 일부 학자들의 추정치는 우리나라에서 한 200년치 쓸 가스하이드레이트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는 독도를 좀 넘겨주겠다라고 했던 놈도 있죠. 예? 이명박이는 지금은 곤란하다. 나중에 얘기할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선생님, 좀 앞으로 옮겨주세요. 예, 그러세요. 자, 그리고 가나모드 에너지 자원입니까? 근데 이건 에너지 자원이지만 망의 단계는 광물 자원이에요. 자, 10번 얘기 왔습니다. 읽어주세요. 17번이요. 자, 17번 문제 볼게요. 어제 충분날 해놨어요. 지구를 기준으로 태양이 충분날 했으니까 태양이 0시방에 있어야 이게 충분날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이때 금성의 위치와 화성의 위치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기억 금성을 했습니다. 예, 이 금성은 서방 최대 이각이죠. 예, 뭐 파란색을 쓰고 싶었는데 빨간색이 먼저 잡혀서 그랬어요. 서방 최대 이각이네요. 얘는 해 뜨기 전에 동쪽에서 보이는 거죠. 서방 최대가 있으니까 해 뜨기 전에. 그래서 새벽에 관측된다. 기억 얘기. 옳은 말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되셨나? 네. 접경은 화성이 금성보다 더 큽니까 했어요. 예, 지금 0시 방향에 태양을 박아놨어요. 화성은 12시 방이 되겠죠? 이쪽이 18시 방이 되겠네요. 금성은 21시 방 정도쯤에 있겠군요. 그래서 접경은 화성이 더 크다. 되셨습니까? 화성이 더 크다? 아니요, 금성이 더 크죠? 네. 금성이 더 크죠? 됐나요? 네. 금성에서 지금 관측할 때 회화 중요했어요. 우리가 지구에서 금성을 바라볼 때 내압에서 내압까지, 외압에서 외압까지 이런 것들이 회화 중이잖아요. 그러면 금성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지구에서 금성을 여기 금성 내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금성 입장에서 지구가 충이잖아요. 네. 그래서 금성에서 바라본 회압 중이나 지구에서 금성을 바라본 회압 중이나 같습니다. 우리가 금성의 내압이네, 금성이 내압이네라고 했을 때 금성 입장에서 지구가 충이다라고 얘기할 것이겠고, 그래서 또 금성이 내압에 갔어. 그러면 금성 입장에서 또다시 충격 왔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회압 주기는 서로 같다 하더라고요. 시선 회압 주기는 2분의 1 빼기 2분의 1 이렇게 하잖아. 위치 바꾼다 한들 다른 거 똑같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구에서 관측하는 금속 회압 주기가 587이라고요. 역시 마찬가지. 디귿도 맞다고요. 이해됐어? 17번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 20번 틀리면 안 되죠? 7번이요. 7번 설명 필요합니까? 선생님 이거 답지가 없어요. 그래 사진 찍어줬잖아. 아, 지금 여러분한테 물리는 7기는 7 줬어요. 이거는 12년 7 줬어. 그러다 보니까 답지를 빼고 문제를 준 거야. 이거 금방 줬잖아. 심지어 뭐 아까 뭐 한 30분 만에 답 찍히는 애들도 있는 것 같은데. 한 해 싶을 때 한 15분 내외 정도는 다 풀어요. 그래서 많은 양을 넣으려고 답지 뺐어. 그걸 이해를 못해? 생각이 없어? 답지 줬지. 답을 그래서 사진을 보내줬잖아. 네. 그리고 얼마든지 이거 여기 인터넷에 얼마든지 주제 찾을 수 있는 거잖아. 이게 홈페이지 가봐 이거 다 있어요.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가 다 있고요. 7번이요? 7번 필요합니까? 네, 7번 봅시다. 그림은 시간에 따른 달과 태양 사이 거리예요. 태양에 대해서 지구가 있고 달이 도네요. 그러면 태양과 달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변한다 했는데 태양과 달 사이 거리가 멀다. 무슨 뜻이야? 여기서 되겠죠. 여기가 멀 거 아닙니까? 그지? 이 멀 때는 구름이죠. 되겠나? 태양과 달 사이 거리가 제일 가깝대. 여기죠. 뭐예요? 3이죠. 이해됐습니까? 되겠나? 그럼 망과 망 사이라니까 이거는 음력 한 달, 상망월이 되겠죠? 이해됐나? 네. 삭 다음에 상현이 왔어야 되겠고요. 망 다음에 하현이 오겠죠? 이쪽에 하현달과 이쪽에 상현달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AC 사이 거리는 이게 1 상망월에 해당합니다. 됐습니까? 되셨나? 네. B일 때 사기예요. 사기라고 하는 것은 태양과 같이 뜨고 같이 지죠. 자재 남주관리가
없죠? 되겠나요? 네. C. 이게 C인데요. 보름달이에요. C 다음에 만날 D는 아까 뭐라고? 하연이죠. 됐습니까? 네.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사회적 활동이 다 배웠던 거잖아. 네. 그지? 중2 정도의 공부량으로도 수능 문제 풀어요. 겁내하지 말고. 다른 질문? 12번. 12번. 어느 날 북반구에 관측한 남서쪽 하늘인데요. 했습니다. 서하면서 천구의 적도가 그려졌습니다. 천구의 적도가 서점, 방위각으로 따지면 서점이 270도, 이쪽에 남이 있답니다. 뭐 180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천구의 적도 대비 이쪽으로 하면 플러스적이야 마이너스적이야? 천구의 적도 대비 이쪽으로 하면 이쪽이 플러스적이죠. 여기 들어가면 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천구의 북극 이쪽에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여기가 플러스적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적이죠. 이해? 동, 남, 서. 우리가 추운 날 때 태양이 움직이는 이게 추운 날 때입니다. 하진 날 때는 어떻게 움직여? 플러스적인 하진 날은 이렇게 움직였죠. 동지날 때 어떻게 움직여요? 동지날 때는 이렇게 움직이죠. 이해됐어? 이게 추운 날 때 움직이는 거면 동지날 때 움직이는 거고요. 하진날 때는 이렇게 움직여. 하진날 때는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적이라고 말입니다. 이해됐어? 되겠냐? 이 그림 얼마만큼 만들었어요? 그걸 연장해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네요. 남중고도가 제일 큰 변화가 됐어요. 당연히 B가 남중고도 제일 크겠죠? 되겠어? 네. 남중고도 높은 거 B예요. 플러스 쪽에 있는 놈이 B예요. 되셨나? 되셨나? 네. 방위각이 제일 크겠습니다. 예, 방위각은 이렇게 시계 방향 가면서 방위각이 커집니다. 시계 방향 가서 방위각이 크니까 B가 아니라 C가 방위각이 제일 크죠? 이해됐습니까? 네. 제일 먼저 남겨오면 당연히 적경 작은 C가 제일 먼저 남겨있죠. 적경 어떻게 되면서 커진다고요? 반시계 방향 가면서 적경이 커져요. 어느 손으로 움직였지? 왼손이죠. 네, 이렇게 안 했잖아요. 네. 반시계 방향 가면서 적경이 증가되는 거예요. 왼손 쓰면서요. 알겠나? 그리고 C가 그래서 적경이 작다 보니까 먼저 남겨있으니까 이제 먼저 지려고 하는 거죠. 이해됐어? 네. 반시계하면서 적경이 커지겠고요. 시계 방향하면서 방향이 커져요. 천구적도 대비 이쪽이 플러스적이 여기가 마이너스적이에요.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래서 다시 한번 이거 정리해라. 12번. 저 13번인데 13번은 질문이어서 예. 12번은 모르겠어요. 아 12번. 아 이게 13번이구나. 네 12번 설명할게요.
자, 12번 화산 터지는데요. 화산이 터질 때 기체 성분들 나오죠. 액체 성분도 있고요. 고체 성분도 있겠네요. 기체 성분들 화산가스라고 부르죠. 이때 이 화산가스의 주성분도 수증기가 있어요. 그 외에 이산화탄소가 있겠고요. 황화수소라든지 이산화황 같은 산성물질도 있어요. 고체 성분들 뭐라 부르지? 사이즈에 따라서 화산, 탄, 화산괴 이런 것도 쓰고요. 화산벽, 자갈 같은 것도 쓰고 그래서 화산재가 있네요. 화산재가 하나 두 개 두면 기온이 올라요, 내려요? 내려요. 내려요. 마그마하고 용암은 같은 말이다, OX. X. 마그 성분 중에서 기체, 고체 성분들이 빠진 액체 성분들이 용암이에요. 이 용암을 보면 순상화산체를 만들 현무암질 용암과 종상화산체를 만들 유문암질 용암으로 구분하죠. 화산가스 함량은 누가 더 많아요? 예, 유문 쪽도 화산가스 함량이 훨씬 더 많아요. 질문 보겠습니다. 어떤 화산의 분출 현상인데요. 격렬하게 폭발한데요. 유문 또는 안산암질 용암이 터진 거죠. 이랬어요? 네. 네, 화산재도 많고요. 수증기 이상도 화산가스로 하늘 막 날아가고 있어요. 엄청난 인명 피해도 가져온다고 하는 지금 유문암질, 종상암질 터지면서 나타나는 상황이네요. 이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올라보자 했습니다. 화산 폭발은 당연히 지진이 나올 수밖에 없죠. 화산 터지는데 땅이 안 흔들릴 수가 없잖아요. 이해했어요? 화산은 반드시 지진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산 쇠설유에 의한 피해도 고체물질 내려오면서 피해도 심각할 거예요. 화산 폭발할 때 이때 현망주 용암이 터졌을까요? 아니죠. 유문 안산암질 용암이 터질 거예요. 현망주 용암은 조용히 흐르는 넘쳐요. 그래서 현망주 용암이 터지는 대표적인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 아이슬란드하고 하와이가 있네요. 아이슬란드, 하와이 이런 데는 용암이 조용하게 꾸르꾸르 넘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얘기했던 것이 아이슬란드의 수도가 레이카비크라는 곳인데요. 그쪽에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용암 터졌어요. 화산 터졌어요. 조용하게 꿀렁꿀렁 흘러 넘치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슬란드에 있는 사람들이 그 근처에 가서 소세지 구먹고 놀고 드론 달리면서 용암 흐르는 거 이런 것들 촬영하고 이런 거 유튜브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검색 아이슬란드 화산 이런 거 검색해봐라 했습니다. 밤에 이런 거 터질 때는 근처에 있으면 불만이 죽어요. 화산괴, 화산병 이런 것들이 시속 100km 이상 속력이 날아와요. 맞으면 죽어요. 실제로 많이 죽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3번 얘기 옳지 않고요. 대기로 분출된 이산화황, 산성비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화산재는 햇빛을 막아줘서 기온을 떨어뜨려요. 11번 이해됐습니까? 알겠나? 현무암질 용암은 조용히 꿀렁꿀렁 조용히 분출하는 타입이에요. 유동성도 매우 크고요. 알겠어? 그래서 하와이 킬레우에어 화산에 터지는 걔네들은 흐르는 속력이 시속 40이 넘을 때가 있어요. 시속 40km 넘을 때가 있어요. 여기 달리서는 못 피해요. 오케이? 다른 질문 해보자. 다른 질문 뭐 있어요? 3월에 더 질문 없습니까? 네. 3월 진짜 질문 더 없어요? 뭡니까? 아직 갔다 오세요.